유튜브입니다. 요즘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생기는 재미있는 현상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현업에 계시는 분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는 부분일 텐데 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일부 분야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고 아마도 시간이 많이 지나면 조정이 될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미리 잡아놓지 않으면 어쨌든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대부분의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한 번 정도씩은 겪고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생각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트 분석을 한다거나 이런 일을 할 때 전문가가 하나하나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인공지능은 패턴을 더 빠르게 분석할 수 있고 한 번에 훨씬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아예 인공지능에게 위임을 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식 투자에만 이런 인공지능을 썼습니다만 요즘은 코인이라든지 다른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이 등장해서 나쁘지 않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스타크래프트가 유행하던 시절에 사드론 저글링 러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드론이라고 부르는 공격인데 태클을 올리지 않고 시작하자마자 기본 공격 유닛만 뽑아서 공격을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러시 타임이 워낙 빨랐기 때문에 초창기에 승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았고 초보자의 사드론 러시에 당해서 프로 선수들이 예선 탈락을 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심지어 중소대회에서는 금지를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드론 저글링 러시를 쓰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사드론 저글링 러시에 특화된 전략들이 나왔습니다. 게임 전체를 보면 테크가 좀 늦어질 수 있지만 사드론 저글링 러시를 막을 수 있는 전략이라면 사드론 저글링 러시가 많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충분히 유효한 전략이 되는 겁니다. 사드론 저글링 러시는 아주 무섭지만 사드론 저글링 러시를 일단 막기만 하면 거의 게임 자체를 이겼다고 봐야 합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AI와 관련된 부분들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특정 알고리즘이 아주 효율이 좋고 성능이 좋다면 그 알고리즘을 쓰는 사람이 많아질 겁니다. 단일 알고리즘이 아주 널리 쓰이고 그 알고리즘이 공개되어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알고리즘에 대응하는 오버피팅된 알고리즘이 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투자를 하는 분야가 있다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널리 쓰이고 있는 알고리즘이 사기 직전에 사고 그 알고리즘이 팔기 직전에 파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 사람은 돈을 벌겠죠. 새로 만든 프로그램은 시장에 그냥 던져놓으면 오리지널 알고리즘보다 효율이 떨어질 겁니다만 오리지널 알고리즘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엄청나게 고효율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리지널 알고리즘을 쓰는 사람은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망할 수밖에 없겠죠. 주식과 관련된 인공지능들은 도입이 된 지 꽤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고려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이 어려운 데다 AI가 적용되는 새로운 다른 분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면역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특정 AI를 타겟으로 한 공격에 의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앞서 스타크래프트 예를 들었는데 스타크래프트2는 인공지능이 꽤 발달했습니다. 예전에 알파스타라는 인공지능이 프로게이머를 이겨서 뉴스 기사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인간과의 경쟁에 있어서는 그런 인공지능이 굉장한 성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스타2 인공지능 대회는 사람이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끼리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이 생깁니다. 사람에게 잘 먹히는 전략 중에 인공지능에게는 전혀 안 먹히는 전략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폭 유닛을 사용할 경우 인간은 상계를 시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폭 유닛으로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개별 유닛을 상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폭 유닛을 쓰는 것은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인공지능전에서 맹독충은 거의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대상으로 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AI끼리 전투에 나가게 되면 AI 전에 특화된 다른 AI에게 털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장사를 할 때 가격 경쟁이 붙게 되면 상대보다 약간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파는 것이 유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새우깡 한 봉지를 1,500원에 파는 슈퍼가 있는데 옆집은 1,490원에 판다. 그러면 경쟁력이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업체의 가격 정책을 확인하고 그것보다 약간 낮게 가격을 책정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사람이 하나하나 할 수도 있지만 인공지능의 도움을 빌리면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온라인 마켓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내가 파는 상품과 같은 상품을 분석해서 시장 가격을 확보한 다음 내 가격을 그보다 약간 낮게 책정하는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사가 엄청 잘 되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오프라인 매장은 10원 차이로 다른 매장 가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온라인몰 같은 경우는 진짜 10원 차이로 다른 곳에서 물건 사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이 알고리즘을 아무나 쓰게 해주니까 재미있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경쟁업체도 이 프로그램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가격을 분석해서 내 가격을 약간 낮게 책정을 했다. 그러면 그 상품의 시장 가격도 내가 제시한 가격 때문에 약간 낮아질 겁니다. 그때 만약 경쟁업체가 같은 프로그램을 돌렸다. 그러면 경쟁업체는 나 때문에 낮아진 시장 가격을 반영해 더 낮은 가격으로 가격을 책정해서 올릴 겁니다. 그리고 그걸 내가 돌린 AI가 다시 보겠죠. 그
그대로 놔두게 되면 인공지능끼리 서로 가격을 참고하면서 무한 루프에 빠져버리게 되고 설정해 놓은 가격 하한 마지노선까지 그냥 쭉쭉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온라인 검색어 광고비 입찰을 하는데 상대 가격을 보고 10원 더 비싸게 입찰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었다. 그러면 상대가 입찰을 어떻게 하든 내 광고 노출이 더 많이 될 겁니다. 그런데 상대가 만약 똑같은 프로그램을 쓴다, 아니면 나보다 20원 더 비싸게 입찰하는 프로그램을 쓴다, 그러면 서로를 참고하는 무한 루프에 빠져 광고비가 설정해 놓은 상한선까지 쭉쭉 올라가게 됩니다. 인간과의 경쟁에서는 발생하지 않던 문제들이 AI끼리의 경쟁에서는 발생하는 겁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여러 분야에 도입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인공지능이 도입되는 모든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은 인공지능끼리의 경쟁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미리 알고 대응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패턴이 발생하거나 유한 또는 무한 루프가 발생했을 경우 그걸 캐치할 필요가 있는데 그건 실제로 그 문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또는 안정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완 작업을 하고 감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인간과의 경쟁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인 인공지능이라고 할지라도 AI끼리의 경쟁에서는 다른 성능을 보여주게 됩니다. 인간 세상을 대상으로 한 고효율 인공지능은 인간과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공지능에 특화된 인공지능이 나타나거나 인공지능끼리의 경쟁이 붙은 경우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